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 준비를 할 시기도 되었습니다. 예상컨대 2022년 1월 31일부터 전자보고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 보고 연장을 하신 경우 2022년 10월 15일까지 전자보고가 연장이 됩니다. 세금 보고 연장은 보고의 연장이고 세금 납부의 연장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2022년 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알고 계시고 준비해야 할 서류 내용들을 공지해 드립니다. 신고 준비에 우선 소득세 신고이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되는 모든 증빙 서류를 종합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W2, 독립계약자나 보너스, 은행 이자, 배당금 등의 경우는 1099 양식을 수령하게 되시며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 서류를 12월 31일자를 마감으로 수익 변동치를 확인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각 주식거래은행에서 제공하는 1099이나 주식거래 내역과 관련되는 세금 서류를 종합 보관하셔야 합니다. 각종 소득 증빙 서류는 항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총 수익이든 공제되는 내역이든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나 해당 수익을 지급한 곳에 정정 혹은 확인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소득세 신고 시에 본인이 판단하여 조정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 신고되어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다시 환급 요청 혹은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익 신고서는 1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수익 수령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으니 1월 말 전으로 모두 수령하실 수 있도록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서류 이외에 2022년은 추가로 확인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6419라는 국세청 편지입니다. Advanced Child Tax Credit의 지급 내역과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일에 통장에 직접 입금 혹은 수표로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만약 편지를 분실 혹은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 입금 통장이나 해당 수표를 종합하셔서 총 수령한 액수와 추가로 환급 요청해야 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자녀 부양 지원금을 선급으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세금 보고와 함께 환급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475라는 편지입니다. Economic Impact Payment, 즉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역입니다. 과세소득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적격 수령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한 명당 1,400불이 지급이 되었고 지급받지 못했거나 적게 수령한 분들은 이번 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 신고하면서 환급 요청하셔야 합니다. 역시 편지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더라도 환급 통장 확인 혹은 수표를 확인하셔서 정산할 때 판단하셔서 추가 신고하신 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095A라는 서류입니다. 의료보험 가입 서류 중에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소위 오바마케어 등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서류도 잘 챙기셔서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연방에서는 의료보험 미가입 페널티 규정이 없어졌지만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은 주정부에서 미가입 페널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인이 이사를 하셨다면 국세청에 폼 8822를 작성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주소 변경을 미리 알리고 서류 수령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신분 변경, 비자 변경 혹은 시민권 수령 등으로 인해 법적인 이름이 바뀌신 분들도 소셜국에 반드시 이름 변경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미일치는 전자보고 거절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본인이 W2를 받더라도 수익이 있어 납부할 세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는 세금 납부의 이자와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Estimate Tax Payment를 고려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미리 예납하시길 바랍니다. 과도하게 예납하더라도 정산 시 다시 환급 받으실 수 있지만
적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는 추가로 이자나 페널티 성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해외 계좌 신고 준비를 하시되 FBAR 혹은 FATCA 규정에 따라 세금 보고 시 같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계좌 신고는 누락 시 페널티가 부과되니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해외에 본인 혹은 본인 가족이나 배우자 소유의 법인 혹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외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관련 내용 검토하시고 해외 법인 보고 누락은 페널티가 부과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21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꼭 1099 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라고 해당 서류에 실제 지급받은 실업급여 액수와 원천징수 액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세법상 미국인인 본인이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는 증여가액이 10만 불 이상을 받으신 경우 세금 보고 시 같이 보고하여야 하고 증여를 하신 경우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상황에 따라 적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또한 세무 전문가들과 케이스별로 상담으로 신고 준비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조세조약이나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양국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해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나 주재원 등의 경우 본인이 한미 양국에 이중으로 동일한 과세를 하는 것이 없는지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기준으로 국세청 신고 및 행정을 위한 소요 시간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전자보고의 경우 신고 완료 후 약 2주 후에 환급이 진행이 되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나 언드 인컴 크레딧 등 환급성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2에서 3주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경우 통상 4에서 6주가 소요되어 신고 시 기입하신 통장으로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표의 경우는 약 2에서 3주가 더 소요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는 국세청 공시자료에는 16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자보고보다 약 6에서 8배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내 세금 보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수정보고를 하는 경우는 6에서 9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9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국세청 케이스 담당자의 업무 속도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 필요한 개인 납세자 번호인 ITIN 번호는 약 12에서 16주 정도 발급 완료까지 소요가 되며 고용주 납세자 번호 EIN의 경우 고용주가 텍스 아이디가 있는 경우 전자보고로 약 1에서 2 정도의 영업일, 우편 접수의 경우는 약 12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업무량과 종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세금 보고 기간은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화 연결 역시 매우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부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던 크던 절세를 위한 준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2021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2021년 회계연도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미리 서류와 신고 준비를 여유있게 하시고 신속히 2022년이 되었을 때 신고를 하셔서 환급이 있으신 분들은 환급을 신속하게 받으시고 기타 여러가지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조치를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2022년 신고 기간 전 추가 국세청 공지나 변경사항 등은 추후에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